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몇 차례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더군요. 그중에 최근 저에게 닥친 일은 저로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고 하듯이 시간이 지나니 점점 그 기억마저 흐릿해지네요. 밖에 비가 쏟아붓네요. 빗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으니 예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매번 이곳 글을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글을 하나 써볼까 합니다. 모쪼록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용기와 격려 부탁할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는 공부는 그다지 잘하지 못해서 그림을 그려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림도 그렇게 소질이 많이 있지 못하는 편이라 그럭저럭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는 선배의 디자인 사무실에서 몇 년을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요. 남편은 꽤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비록 집안이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한마디로 능력 있고 자수성가한 스타일이 남자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어렸기에 그냥 남편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남편은 데이트할 때마다 저에게 온 힘을 다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도 해주었어요. 아마 그렇게 5년 정도 데이트를 한 것 같아요. 남편도 회사 일이 바빠서 그리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출장을 갔을 때는 몇 달 동안 보지 못할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5년이라는 세월을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항상 새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집이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더라고. 나랑 함께 살아주겠어요? 사랑한다느니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니 하는 말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는 남편이 참 편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응원을 해주었고 저를 구속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잘 맞는 제일 큰 공통점은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데이트하면서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아이 때문에 서로 결혼을 망설이는 거였어요. 남편도 저도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아이 때문에 평생을 바치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성격인 거죠. 하지만 내 인생을 아이 때문에 허비하기 싫었어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직업상 출장이 잦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둘이 열심히 잘 살자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결혼 후에는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회사에 매여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야근도 해야 하고 회식 이내에 업체 미팅하러 다니다 보면 정작 내가 일할 시간은 많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기 위해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비록 벌이는 예전만 못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도 배우고 다니며 즐거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출정지가 저도 가보고 싶은 곳이면 가끔 남편을 따라서 여행도 다녔습니다. 남편이 일을 할 때면 저는 혼자 여행도 즐겼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무엇보다 완벽했습니다. 10년여가 지나자 주변에서 아이 문제를 가끔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그냥 안 생긴다는 말로 둘러댔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아이를 안 가지기로 했다는 말을 하면 왜 그러냐는 등 여러 가지 잔소리를 들어야 했기에 그냥 안 생겨서 포기하고 산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더는 아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더군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벽했습니다. 서로 벌이도 괜찮고 무엇보다 아이가 없으니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면서 얼마든지 즐기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들도 그런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나도 아이 안 낳을 거 그랬어. 애 키우고 했더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 몸은 몸대로 상하고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 정말 내가 왜 아이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네가 아이 안 생긴다고 해서 우리는 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너 사는 거 보니 오히려 부럽다. 우리는 주변에 부러움을 주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마냥 좋기만 할 것 같은 결혼 생활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아프면서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일명 백혈병이라고 하더군요. 나이가 젊으셔서 병 진행도 빠릅니다. 게다가 아마도 수혈 때문에 감염된 것 같아서 온몸에 암이 퍼져 있습니다. 저희도 도저히 손쓸 수가 없네요.
남편은 몇 년 전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혈했었는데 그때 피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병이 발견되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허망하더군요.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밖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얘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니? 빨리 잊어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정말 이러다가 너까지 건강 잃을 수 있어. 제발 밖에 돌아다니기라도 해. 제가 밖에 나가지를 않자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집에서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제 안부를 물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여태 남편을 마음속으로 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공간을 하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직도 남편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물건을 다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옷이며 평소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다 정리해 나갔습니다. 하나하나씩 쓰레기통에 넣으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정리하는 데만 며칠이 걸리더군요. 평소 자주 입고 다니던 옷을 보니 이따금 남편이 그리워져서 한참을 울고만 있기도 했습니다. 이것만은 남겨둘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나서 정리하는 시간이 점점 더 걸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음날 다시 쓰레기통에서 물건들을 꺼내고 다음날 다시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정리를 하다 보니 제 마음도 점차 정리되더군요. 떠난 사람은 떠나보내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만을 생각하며 지낼 수는 없었지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저도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참 유품을 정리하는데 창고 구석에서 못 보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자신만의 보물 상자더군요. 예전 사진도 있고 어릴 적 장난감도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보고 정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꺼내서 남편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뭉치의 편지를 발견하고 저는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옛 연애 편지인 줄 알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저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도 사귀기도 했었겠지요. 저는 그렇게 속이 좁은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성격이어서 옛날 편지부터 다 모아놓았더군요. 처음 예전 것을 보고 있자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연애 편지를 훔쳐보는 기분이 꽤 좋더군요. 그것도 제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의 어릴 적 편지를 보니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점점 편지를 읽으면서 제 표정은 굳어져 갔습니다. 성인이 된 후부터 간직한 편지는 거의 한 여자의 편지였습니다.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남편은 한 여자와 꽤 오래 사귀었나 봅니다.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편지가 오간 게 보이더군요.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둘은 오랜 기간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쪽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결혼까지 할 수 없었다 합니다. 그 둘은 그 뒤로도 꾸준히 만났었고요. 편지에는 둘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도 있더군요. 심지어는 내가 알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친구라고 하면서 같이 식사도 몇 번 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에게 심한 배신감이 느껴지더군요. 저와 결혼을 했지만 마음은 항상 그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왜 저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결혼 생활을 하게 두었는지 알겠더군요. 자기도 그렇게 즐겼던 겁니다. 다만 저는 혼자만 지냈다면 남편은 아예 사랑하는 다른 여자와 즐기기 위해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원했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이 남자에게 평생 속고 살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그녀가 떠오르더군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있게 되더군요. 여태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았던 순간들이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이 되니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녀를 보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녀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저처럼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조그마한 카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님과 밝게 웃고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다시금 그녀에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가게 문을 닫고 있거나 슬픔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배신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누가 보면 스토커같이 보였겠지만 저는 그녀가 궁금했습니다. 남편과 저 몰래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나눈 그녀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본 그녀는 이미 내 남편에 대해서는 다 잊은 듯 싶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과 함께 외식도 다니더군요. 세상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과 오랫동안 만나왔다는 배신감과 함께 그럼에도 남편을 벌써 잊고 다른 삶을 사는 그녀를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처참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비참한 만큼 그녀도 비참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을 뺏기려 했습니다. 내 남편을 뺏어갔으니 저도 그녀의 남편을 뺏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녀를 버린다면 그보다 더한 복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꽤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남자에게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더군요. 남자는 꽤 성실한 편이었습니다. 거의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더군요. 그녀에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유일한 취미가 바로 골프였습니다. 사업 때문에 골프를 치러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골프 연습장에 들리더군요. 저는 그 남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골프 연습장에 다녔습니다. 나도 골프를 배우긴 했지만 그리 잘 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남자의 옆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우연히 자주 만나는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자주 뵙네요. 골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게요. 자주 뵙네요. 저랑 오시는 시간이 비슷하시네요. 제 유일한 취미입니다. 잘 치지는 못하지만 한두 시간 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가끔 안부도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잘 치시면서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저는 영 늘지를 않네요. 코치한테 배우면 맨날 못한다고 구박만 당해서 그냥 혼자 치는데 그러다 보니 늘지를 않아요. 저는 천천히 그 남자와 친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남자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랑 맥주 한잔 하실래요?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요즘 공이 잘 맞아요. 보답이라도 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남자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남자도 흔쾌히 허락하더군요. 좋습니다. 마침 땀을 많이 흘려서 맥주 생각이 났었거든요.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꽤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머 감각도 있었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여자에게는 과분한 사람이더군요. 저는 점점 더 숨김없이 그대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제가 다가갈수록 점점 저를 피하더군요. 내가 빈틈을 보여도 남자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저히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긴 저도 남자와 사귄 지 오래돼서인지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좋아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만 흘러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결심하고 그 남자를 유혹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술 한잔 사주시겠어요? 저는 아예 본격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싫으세요? 제가 그렇게 들이대도 정말 너무하세요. 사장은 갑자기 웃음기를 거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사실 당신이 누가 보낸 사람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 의도적으로 접근하시네요. 혹시 저에게 무슨 볼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정보를 캐내려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저한테 원하는 게 어떤 거죠? 내가 너무 아마추어같이 굴었던 것 같더군요. 하긴 그렇죠. 내가 언제 남자를 유혹을 해봤어야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을 텐데 오로지 복수만을 생각하고 너무 티나게 남자에게 접근을 했나 봅니다. 남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적들이 많습니다. 사업도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가 쪽에서 투자를 해주어서 시작한 일이라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사실 저를 유혹하시는 게 너무 유치해서 저는 오히려 더 의심이 가더군요. 이렇게 뻔하게 나한테 접근하는 분은 처음이거든요.
사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남자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 저같이 접근하는 여자는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겠지요. 저는 솔직하게 접근한 이유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당신한테 접근한 거예요. 바로 당신의 부인 때문에요. 그 여자는 우리 남편과 꽤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결혼 전부터 사귀어서 제가 결혼 생활을 한 후에도 둘은 여전히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요. 저는 그녀에게서 당신을 뺏기 위해서 당신한테 접근했어요. 그녀는 다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나도 그녀에게서 당신을 뺏기 위해 접근을 했어요. 남자는 제 말에 꽤 놀라더군요. 아마도 그랬겠죠. 아내를 꽤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니 아내가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충격이 상당했겠죠. 혹시 사람을 오해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제 아내가 오랫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네요. 그녀는 현모양처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녀에게 속고 있군요. 저도 우리 남편에게 몇십 년 동안 속고 살았어요. 제가 나중에 증거를 보내드릴게요. 믿고 안 믿고는 당신 몫이에요. 저는 당신 부인을 몇 번 본 적도 있어요. 남편은 친한 친구 사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지요.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건 그렇게 애틋한 사이였던 여자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녀가 제 남편이랑 사귀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바로 잊고 살아가는 거가 저는 너무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당신을 뺏고 싶었어요. 적어도 그녀에게 아픔을 주고 싶었어요. 남자는 믿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저처럼 감쪽같이 속고 살고 있었던 거였죠. 한편으로는 남자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내가 너무 미숙해서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속은 후련하네요. 앞으로 다시는 못 보겠네요. 당신은 내가 지켜보니 꽤 괜찮은 남자 같아요. 그녀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시고 처신하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걸 알고도 저에게 최대한 예의 있게 대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나는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그녀와 우리 남편의 불륜 사실의 증거들을 보내줬습니다. 나머지는 그 남자가 알아서 하겠지요. 허탈했습니다. 그녀에게 처절한 복수를 꿈꿨는데 내가 미흡해서 제대로 된 복수를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과분한 남편이었기에 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집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그녀를 버릴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살면서 언젠가는 그녀의 실체를 제대로 보는 날이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그 남자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툭툭 털고 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정도 쉬고 나왔는데도 제가 겪었던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여태까지 남편의 그늘에서 편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꿋꿋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최대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남편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더는 울지도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에는 일에 욕심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할 때면 모든 것을 다 잊고 오로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업계에서 일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긴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일만 골라서 해왔기에 맡았던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자 일의 의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예전과 같이 완벽하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알겠더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나 스스로 일을 열심히 안 했던 겁니다. 저는 빨리 예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여 동안 자리를 비웠지만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했기에 점점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들도 저의 그런 모습에 항상 응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저를 찾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다시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일을 하나 의뢰를 맡아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자 회사의 일이더군요. 업무적으로 뵙게 되니 새롭군요. 어디 작업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남자는 역시 일로만 저를 대하더군요.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너무 부끄러웠을 겁니다. 예전에 꿰려고 접근했던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중요한 일이라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아주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일을 맡겨드려도 되죠? 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보수도 후하게 주셔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나도 최대한 업무적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미팅 끝나고 다른 약속 있으신가요? 제가 고마움의 의미로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 남자는 갑자기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내가 보내준 자료를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마침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아내에 관한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저도 충격적이더군요. 아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회사에 아내의 처가 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내와 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의 처가도 문제가 있어 보여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자료를 넘겨드리고 많이 후회했어요. 내가 괜히 당신 인생에 끼어든 것 같아서요. 단지 그녀에 대한 복수심만 있었기에 당신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점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녀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보다 그렇게 물렁물렁한 사람은 아닙니다. 처가의 도움으로 회사를 일구긴 했지만 저 혼자 있어도 시간은 걸렸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때의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아주 고마워하고 있고요. 장인어른이 따님을 소개해서 만나게 된 거라 아마도 당신 남편을 반대한 이유가 나 때문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의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 때문에 당신도 피해자가 된 것이니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남자는 내가 혹시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남자가 괜찮게 보이더군요. 앞으로 새로운 제품이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디자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우리 회사 일 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비용은 제가 특별히 신경 써드릴 테니 저희 회사 제품 디자인에 많은 도움 부탁하겠습니다. 제품 자체가 워낙 좋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디자인이야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제품을 두각내주는 역할이죠. 제품이 좋으면 디자인이 더 쉬워져요. 제가 더 고마워요. 앞으로 제가 일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으로 편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한동안은 뭔가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오늘의 대화는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 회사 제품 디자인을 내가 했다는 거가 알려지면 내 경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어서 앞으로 종종 보면서 많은 조언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도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디자인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저를 꼬시는 거예요? 너무 사심이 들어가 있는 듯한 목소리인데요?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 앞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주실 분인데 제가 특별히 모셔야죠. 다시는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세상은 좁더군요. 하물며 그때의 안 좋은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로 만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그 회사 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적극적으로 회사 제품 디자인에 매달렸습니다. 드디어 제품 출시일이 되었습니다. 말은 좋다고 했지만 사정은 꼼꼼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정을 수없이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예전에 저였으면 당장 때려치웠을 텐데 그 남자와의 인연을 생각해서 묵묵히 참고 일을 해주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제품이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제품 홍보 이미지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졌지요. 저는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일한 것이 잘 되었다니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나대로 밀려드는 일에 바쁘게 지냈고 그 남자도 제품이 잘 팔리자 서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진작 만나서 고마움을 표시했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제가 너무했죠? 필요할 때는 찾다가 바빠지니 연락도 못 드렸습니다. 남자가 저녁을 산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저도 바빴어요. 제품 디자인이 잘 나와서 저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서로 바빴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저 오늘 많이 먹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우리는 어느새 서로 농담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숙맥이었던 저에게는 크나큰 발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와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시금 그 여자에게 질투심이 느껴지더군요.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내 남편과 이 사람 2명을 함께 사귀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부인하고는 괜찮으세요?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나 궁금하네요. 사실 너무 문제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녀는 예전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인지 요즘 아내가 무섭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저한테 하는 것도 똑같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자는 저에게 그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저도 사실 그녀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2명을 동시에 사귀는 것도 그렇고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도 여전히 생활을 이어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거의 1년을 아무 일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그 여자에 대해 화가 난 거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다른 이야기하죠. 괜히 그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언제까지 프리랜서로 하실 수는 없으실 거잖아요. 고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점점 일이 많아지기도 했고 언제까지 프리랜서로만 일을 하는 게 맞는지도 확신이 안 들던 때였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도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우리 회사 제품 디자인 보고 당신을 소개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참에 회사를 하나 만드시죠. 제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적극 도와드리고 싶네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투자라니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네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언제까지 프리랜서로만 일을 하다가는 계속 일을 하는 게 한계도 있고 최근에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 손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투자를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투자한다고 제가 회사에 관여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본인의 회사이고요. 저는 단순히 투자자로서 지분만 일부 달라는 겁니다. 하물며 제 회사이기도 하니까 제가 주변의 지인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몇 개 회사만 계약하면 지속해서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와도 정식으로 계약하시면 될 거고요. 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투자도 받으면서 일감도 생기는 조건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라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에 대해 의심이 되는데요. 너무 티가 났나요? 제 꿍꿍이는 당신이 오래 우리 회사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저 말고도 얼마 안 있으면 탐내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 전에 당신을 잡아두고 싶은 거고요. 아주 말씀을 잘하시네요. 이거 제가 바람둥이한테 휘둘림을 당하는 건 아닌지 싶네요. 바람둥이라뇨. 저를 꼬시려고 했던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바람둥이였으면 얼씨구나 하고 넘어가 드렸겠지요. 우리는 어느새 많이 친해졌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차리는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일감이 많아지자 주변에 프리랜서를 하는 사람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명을 직원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만 있으면 일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일이 넘치듯이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도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며 소개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자리를 잡으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규모가 큰 회사 몇 군데와 계약을 했더니 다들 소문이 나서 그 다음은 쉽게 일을 따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일을 잘하셔서 그런 거죠. 저야 그냥 좋은 사람 소개해드리기만 했을 뿐입니다. 워낙 실력이 좋으셔서 다들 만족하시네요. 제가 오히려 고맙죠. 서로 바쁘다 보니 얼굴 보기도 어려웠지만 가끔 이 남자와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제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과 있으면 항상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해드릴 게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남자가 해준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남자가 더 있더군요. 아니, 아내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가 수상해서 뒷조사를 맡겼는데 수시로 만나는 남자들이 있더군요. 저는 처가의 투자금 때문에 망설였는데 이번에 제품이 잘 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투자금을 회수해도 회사가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와는 도저히 이제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당신처럼 배신감이 드는군요. 어떻게 저와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군요. 증거 자료도 모아놓았으니 이혼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제 남편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여자는 많은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겁니다. 정말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 여자에게 넘어간 남편이 미웠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나한테 소홀했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분하더군요. 어찌됐건 당신의 뜻대로 되었네요. 비록 당신이 깨어서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준 자료 덕분에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참에 처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장인어른이 너무 회사 일에 관여를 해와서 저도 난감했거든요. 이참에 아예 투자금을 회수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축하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니었으면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셨을 텐데 제가 괜한 일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아닙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아내한테 버림을 받거나 했겠지요. 아마도 회사 운영을 잘했기 때문인지 저에 대한 애정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업가로 독립하게 된 것을 축하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격려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좋게 이혼을 하자고 하니 끝까지 이혼만은 안 하려 하다가 그 남자가 내놓은 증거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안 처가에서도 혼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이 기회에 아예 처가와 인연을 끊으려고 투자금도 돌려줬다고 합니다.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었지만 끝은 허무하더군요. 저런 여자에게 속은 남편도 원망스럽고요. 하지만 저는 저만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과 있었으면 아직도 남편의 그늘에서 생활했겠지요. 저는 그렇게 회사를 튼튼하게 키워나갔습니다. 몇 년 후에는 업계에서 손꼽는 회사가 되었고 저도 꽤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는 이제는 투자자가 아닌 연인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이 있기에 다시 결혼이라는 굴레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친구 같은 연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결혼을 하고 싶은 다른 사람이 생기면 서로 축하해주자는 이야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옆에 사람은 어떠신가요? 당신을 많이 격려해주고 잘되게 도와주는 분이신지요? 아니면 당신을 구속하려고 하는 분인지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자신의 인생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도 자기의 몫이기도 하지만요. 모쪼록 여러분의 옆에는 항상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